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 일어났던 가슴 아픈 이슈들에 대해서 아동 청소년 학자이자 동시에 교육자로서 함께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도미향 교수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 새내기 초등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부모 갑질과 이에 따른 교사 인권 보장, 또 아동학대 조항 등에 관하여 전 국민적 관심을 불러왔습니다. 특히 부모 갑질 뉴스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연일 포털 사이트 메인에 정말 다양한 내용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이는 교권 침해 현상으로 교사들의 미투 운동으로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부모 갑질과 교사 인권 보장에 대한 내용의 시작은 새내기 초등교사 이야기였지만, 지금은 학교라는 교육 현장 외에도 여러 보습학원도 있고 아이들이 이용하는 여러 교육기관들이 있죠. 그리고 유치원, 어린이집 등 다양한 이 교육기관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이 빠른 속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논의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제가 최근 확인한 내용 중에는 피아노 보습학원에서 학부모가 자신의 딸을 혼낸 피아노 강사를 무릎 꿇리고 그 모습을 부모가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것이 폭로되어서 논란이 일던 내용도 있었습니다. 결국 서로 소송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악화되는 그런 현실의 내용이었는데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뉴스에서 다 보셨을 텐데,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고 하면서 초등학생 자녀의 부모가 담임교사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지속적인 협박과 또 결국에는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까지 하였던 사건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난 M방송사 뉴스에 나왔던 부모의 갑질 내용은 교사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함께 고민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인데요. 우리 아이 특목고에 가야 하니까 수행평가 점수를 올려달라. 안 그러면 교육청에 신고하겠다. 또 어떤 경우는 우리 애 좋은 대학 가야 하니 무단 지각을 지워달라. 지각하게 내버려둔 선생님도 잘못이지 않냐 라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선생님께 결혼이나 임신 계획을 묻고 올해는 하지 말아달라 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 출석을 요구받은 부모가 내가 왜 가야 하나? 담임교사와 학폭 담당 교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조사에 불응하면 학폭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선생님의 말에 조폭까지 동원해서 학교에 찾아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어머니를 여의고 5일간 특별 휴가를 다녀온 선생님에게 학부모가 장례는 3일인데 왜 5일이나 자리를 비우냐, 애들 생각은 안 하냐라고 항의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남자 학부모께서 술을 마시고 난 후에 늦은 밤에 선생님에게 전화를 해서 아내와 이혼했는데 아직 나는 아내를 사랑하니까 선생님이 우리 아이한테 말 좀 잘해주세요 라고 정말 엉뚱한 요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뉴스에서 밝혔던 내용 외에도 말하지 못한 부모 갑질로 교사 인권이 보호되지 못했던 순간들은 정말 수도 없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부모가 다 이렇게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고 교사의 인권을 유린하고 당연히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선생님 입장에서 정말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에 대한 근본 원인으로 교원단체에서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교사 아동학대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이 오히려 악용되고 있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아동복지법에 보면 아동학대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의 아동학대에 관한 조항인데요. 교원단체에서는 이 내용이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는, 교사들의 생활 지도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서
아동 학대범으로 무고하는 수단이 된 지 오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교총 관계자는 아동학대 소송을 당하면 혐의가 없어도 최소 6개월 정도 교육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고, 그래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개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사들은 마음 놓고 교육에 전념할 수 없는 실정을 토로해 보지만 교육 당국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정서적 학대로 몰려서 형사처벌을 받는 교사들 보호보다는 기소만 돼도 직위 해제하는 현실에 교사들을 2번 죽이는 일이라면서 정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교사 인권 보장을 위한 움직임 좀 살펴볼게요. 지금까지 여러 사건들로 인하여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 상정되어서 본회의까지 입법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면책권에 대해서도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의견이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등에서 서로 의견이 나누어지는 모습입니다. 교사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활동이 방해받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면책권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학부모들은 반대로 만약 교사의 면책권이 주어진다면 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가 없어진다라는 측면에서 반발하고 있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 교사의 아동학대 면책권에 찬성하는 이유를 보면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1차적인 보호막을 마련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당한 교육활동 하겠다, 생활지도,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사의 아동학대 면책권에 반대하는 이유를 보면요. 학대 예방을 위한 금지 조항에서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학생 지도를 한다는 명목에서 아이를 학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린 반대야, 이제 이런 입장이죠. 그리고 또 학생과 학부모 등 이 당사자들이 빠진 상태에서 어떻게 할지가 논의됐다라는 사실이고요. 교사와 학생의 대결 대신에 분쟁 조정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관점입니다. 이렇게 교사의 아동학대 면책권 외에도 교육을 좀 더 잘 확립하고 또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또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교사, 학생, 부모 모두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살펴보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이거나 또 모자람이 없도록 함께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부모는 나 자신의 어떤 행위들이 분명히 자신의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아시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조금은 또 교육자 입장도 이해해 주시고 정말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한번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아동학대 조항에 대한 문제점, 이 아동학대 조항이 최초에 마련될 때는 분명히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이들을 학대에서 예방하기 위해서 마련됐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정말 학생들이 잘 보호받고 학교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교육기관에서 아이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과 소통하시고 긍정적인 관계 노력들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이 사회적 시스템 마련, 서로가 진심으로 소통하는데 힘쓰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인권 보장은 결국 자녀들의 올바른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일어나는 여러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모의 갑질 논란, 교사의 아동학대 조항 문제점, 교사 인권 보장 등 뜨거운 감자와 같았던 내용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하였던 이슈들은 분명 사회적으로 신중하게 다루어지고 깊이 있게 고민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성찰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마음 키움 코치 도미안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